바로 이런 이유에서 최후의 주거지로 불리는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고시원의 월 임차료도 전망됩니다. 고시원 창업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선 고시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고시원 입실료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입실료가 오르니까 어때요? 고시원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고시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고시원 창업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올해도 여지없이 뜨거울 거라는 다른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최근 들어 발생한 대규모 부동산 이벤트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외국계 임대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임대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전세 시대가 가고 대월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 게 고시원 창업시장의 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큰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전세가 아닌 월세가 임대차 계약의 메인 형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주거 상품의 월세는 더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다시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 대학생, 취준생, 공시생들의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자연스레 고시원의 수요가 늘고, 이는 다시 고시원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이는 다시 고시원 권리금의 상승과 같은 일련의 이런 흐름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은 고시원 입실자들과 예비 원장님들에게는 악재라 할 수 있겠고, 저처럼 이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고시원 클래스의 고PD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대차 시장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얼마나 독특한 나라인지 아세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OECD 회원국들 중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월 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제일 적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OECD 통계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 덕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증금만 내면 월세 없이 살 수 있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정말 신기하게 바라보는 제도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 전세제도 덕분에 데이터상으로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0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면 내 전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로 사는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주거비가 없게 되는 셈인 겁니다. 한국인들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생각하는 이 전세 제도가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건지 짐작하세요? 모건 스탠리, 하인즈와 같은 글로벌 대형 임대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외국계 자본들이 그간 국내에서는 오피스나 호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주력을 해왔던 거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주거용 임대차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회사 이름들일 텐데요.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 그리고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를 필두로 하인스, M&G 리얼 에스테이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앞다투어 이미 진출했습니다. 이들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월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거죠. 월세가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혹은 떨어질 거라면 이들 외국계 기업들이 왜 한국 임대차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모건 스탠리는 서울 강동구 지웰홈스 라이프 강동을 시작으로 금천구 독산동, 성북구 안암동 등지에 벌써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KKR도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홍콩계 공유주거 기업인 위브리빙과 손잡고 영등포에 있는 호텔을 프리미엄 레지던스로 이미 전환했고, 동대문구에서도 위브플레이스 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들의 월세를 보면 후덜덜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GL홈스 라이프 강동의 경우 보증금 500에 월세 75, 관리비 15만원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것만 해도 월세가 벌써 90만원이죠. 여기에 인터넷, 전기, 가스, 수도까지 하게 되면 6평이 안 되는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식비는 또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정말 장난이 없어요. KKR이 운영 중인 위브플레이스 월세는 더 놀라워요. 복층 오피스텔인데 월세만 135만 원입니다. 월세만 말이죠. 이들 외국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운영할 주거 상품들이 물론 고시원과 경쟁 상대는 아니에요. 이들 외국계 기업들의 경쟁 상대는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거 상품은 상급지 아파트, 밑에 중급지, 하급지 아파트가 있고 그 밑에 또 오피스텔, 임대주택, 그리고 그 밑에 빌라 밑에 고시원과 같이 굉장히 촘촘하게 계층화가 되어 있어서 이들 외국계 임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고시원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비용에 민감한 2030 1인 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고시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월세 70선에서는 고시원보다 조금 쾌적한 주거 환경인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살던 청년들이 오피스텔 빌라 월세가 100만 원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고시원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월세 70선에서 고시원보다 조금 쾌적한 주거 환경인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살던 청년들이 월세가 100만 원 넘어가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예상이 아니고 예측이 아니고 이미 고시원 시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최후의 주거지로 불리는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고 고시원의 월 임차료 또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이런 변화로 인해서 고시원 창업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선 고시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고시원 입실료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니룸의 경우는 월 30만 원 미만 고시원도 있는데 아마 대략 30만 원 이상으로 평균 가격이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룸은 5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실료가 오르니까 어때요? 고시원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고시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고시원 창업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전세가 사라진다, 이제 월세 시장이 도래한다, 이런 담론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난해 말부터 외국계 임대기업들이 대한민국 월세 시장에 진출하면서 월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담론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흐름에 베팅하는 공격적이고 발빠른 기존 고시원 원장님들, 그리고 예비 원장님들 중에서도 액션이 빠른 분들께서 벌써 움직이면서 올해 고시원 시장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올해만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2025년 고시원 창업 시장 전망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